자, 봅시다. 그러면은 성민이는 좀 강의 좀 봤어? 통계 아직 안 봤어? 앞에 초반 많이. 그럼 오늘 내용도 이해가 거의 안 될 텐데. 아니, 그걸 보고 왔어야 이씨. 힘내봐, 성민아. 네. 응.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락열 변수와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오케이. 확률 변수의 성질까지 제가 다 짚었나요? 예를 들어 애들의 점수가 5점 올라가면 평균도 5점 올라간다. 아, 오케이. 다 짚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끝까지 다 냈겠네? 나무, 116주까지 다 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 먼저 하고, 오늘은 진도를 한번 쫙쫙 빼볼게요. 자, 그리고 각 반마다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다만,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스케줄은요, 3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너네가 3월 4일에 학교 가잖아. 네, 그래서 3월 2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통 수업은 오늘 포함 3번 남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충분히 끝내고도 남습니다. 3월 2일까지 확통 수업이 진행이 돼요. 네, 윈터 포함. 3월 2일이 일요일. 네, 윈터 하는 친구들은 3월 1일에 그거 볼 거야, 테스트. 그건 뭐 윈터뿐만 아니라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다 해당이 되는데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받을게요. 자, 발전 문제 3번까지 중에 질문. 이게 답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근데 다시 한번 체킹해 봅시다. 답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뒤쪽 답이 2번으로 나와 있어요?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저랑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알겠지? 이걸 그때 쌤들이랑 같이 풀어서 했었었는데 뭐 답기 급입이 잘못됐나? 하여튼 고2랑 풀었을 때 답이 좀 이상했어서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9번까지 중에 질문. 오, 나이스. 자, 발전 문제 13번까지 중에 질문. 우리 기존 확통 친구들, 그 문과 친구들도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13번 또. 11번. 풀었을 때 질문 가능합니다. 풀었어요? 아, 좋습니다. 준수 숙제했어? 훌륭하다. 와, 오늘 했어요? 아니, 오늘 안 했어요. 딴 데 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발전 문제 19번까지. 오케이. 질문이 생각보다 없네. 여찬, 병훈 괜찮아? 네. 오케이. 자, 질문은 눈치 보지 말고 하시고 우리 발전 문제 3번 봅시다. 오케이. 뒤에 답이 잘못 나온 게 맞나 보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공지를 하겠다만 우리 여기 반은 어찌됐건 주가 고3 이과들 반이잖아요. 그죠? 고3 이과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확통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3월 한 달 동안은 그냥 미적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4월 달에 확통 내신 대비반이 한 달 열릴 거야. 그때 여러분들의 확통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수특으로 딱 해서 한 달 빡 해서 내신 대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문과 친구들은 열릴 거예요. 그냥 3월부터 금요일에 7시부터 10시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 자, 3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짓을 5번 했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2번일 건데 각 시행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표를 작성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 좀 하면,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예를 들어 앞면이 나왔어. 자, 또는 뒷면이 나왔어.
를 좀 보면 앞면이 나오면 준수에 어떻게 한대요? 네, 앞면이 나오면 세모로 처리를 할 거래요. 첫 번째 시행에서.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로 시행을 할 거래요. 처리를 할 거래.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자, 두 번째 시행부터는 이라고 얘기 나와 있고 그걸 또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하면 자, 두 번째 시행 이후부터는 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앞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뒷면이 나오면 이유 불문 뭐예요?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그냥 뒷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인가 봐. 자, 그런데 앞면이 나오면 그 앞전의 시행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네요. 따라서 우리는 앞면이 나오면 그 전 거를 관찰을 해야 되나 봐. 자, 그래서 그 앞전을 좀 관찰을 했더니 앞면 앞에 만약에 앞면이었어. 자, 그러면 거기 문제 남아있는 대로 앞면이 나왔는데 그 전 시행 또한 앞면이었으면 동그라미로 처리를 하재요. 자, 앞면이 나왔는데 그 전 시행이 만약에 뒷면이야. 뒤에서 앞으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는 세모로 처리를 할 거다라고 나와 있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셨을까 봐 박스 밑에 예를 들어 5번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보자. 뒷면이 나온 자리에는 무조건 동그라미가 2번, 5번에 앉혀진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앞면, 앞면, 앞면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 앞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세모가 나온 거고 세 번째 앞면은 그 전이 뒤였기 때문에 세모가 앉혀진 거고 네 번째 앞면은 앞에가 앞면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앉혀진 거지.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체킹이 됐는데 이와 같이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거기 나와 있는 5개의 결과치 중에 세모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런데 x가 2였을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세모가 2번 체킹될 확률은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 자, 어찌됐건 나는 5번의 시행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이 뒷면으로 시작이 될 수 있잖아. 그 맨 처음에 시작이 뒷면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건 동그라미가 체킹이 된 거죠. 뒷면은 무조건 동그라미였으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 뒤쪽을 우리가 봤을 때 잘 들어. 어차피 앞면에 맨 처음 시행 때 앞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제끼고 자, 두 번째 시행 이후부터 보면 세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조건 뒤압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시행 때 다시 한 번 더 뒷면이 나올 수 있죠. 그냥 얘들아 생각해보는 거지 뭐. 그 다음 두 번째 시행 때 앞면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두 번째 시행 때도 뒷면이 나오면 여기가 이미 동그라미예요.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뒤, 앞, 뒤, 앞밖에 없는 거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시행까지 뒷면이 나왔으면 그냥 우리는 뒤앞, 뒤앞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뒷면이 나올 때 동그라미로 처리가 되고 뒷면 앞에 앞면이니까 세모로 처리되고 뒷면 다음에 앞면이라 세모로 처리가 된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시행 때 앞면이 나오면 뒤앞으로 처리가 돼서 이미 여기가 세모예요. 그럼 나는 이제 3번의 결과치가 있는데 그 중에 뒤앞이 한 세트만 더 나오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뒤, 앞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이 뒤, 앞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말뜻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뒷면이 나왔고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로 바뀌면 나는 이쪽이 무조건 동그라미여야 돼. 근데 뒤가 나오면 동그라미고 앞면이 나오도 연달아 나온 거니까 동그라미니까 괜찮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이 경우는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 뒷면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고 뒤 다음에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세모인데 이 세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고 앞면이 나와도 앞앞이라 동그라미네. 괜찮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었겠네. 따라서 첫 번째 시행 때 뒷면이 나온 경우는 결과적으로 세모가 두 번 체킹되는 경우에서가 몇 가지? 5가지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쌤 그냥 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 만약에 첫 번째 시행 때 앞면이 나왔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 때 세모가 탁 이미 체킹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요 후반부에서 세모가 한 번만 더 나와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세모가 나오려면 뒤앞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뒤앞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요렇게 뒤앞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자, 또는 요렇게 뒤압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요렇게 뒤압이 나올 수 있죠. 준수 맞아요? 자, 그러면 뒤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뒤다 앞면 나와서 세모 처리됐고 동그라미, 세모 처리됐고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처리된 거지. 자, 그리고 한번 짱구를 굴려봅시다. 자, 얘가 뒷 또는 앞, 얘가 뒷 또는 앞 나온다라고 치면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뒤앞으로 처리가 되면 여기가 세모가 나와버리지. 다시 뒤면 문제 없죠. 앞이어도 문제 없어요. 앞, 뒤여도 문제 없어요. 근데 뒤, 앞만 여기서 세모가 한 번 더 나오지. 그 경우만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빼기면 1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3가지. 자, 그 다음 집중해봐. 여기가 뒤면 동그라미라 문제 없고 여기가 앞이면 어차피 연속으로 나와서 동그라미라 문제 없어요. 여기가 뒤면 동그라미라 문제 없고 앞면이 나오면 연속이라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2의 제곱까지가 다 되죠. 뒤 또는 앞, 뒤 또는 앞.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뒤, 앞, 뒤, 앞이 있는데 뒤앞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4가지에서 뒤앞이 나오는 1가지만 안 되니까 3가지겠네. 이해되셨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총 10가지가 가능하구나라는 거 잡아가실 수 있으니 답은 32분의 15가 맞네요. 2번이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11번. 근데 유준아, 아이디어 좋다. 자, 11번 보자. 자, 11번을 좀 보면, 자, 천천히 준수야. 주머니 A에는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 2, 3, 4, 5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2개의 자연수 중에 작지 않은 수, 크거나 같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세요. 여찬, 문제 상황 이해했어요? 여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주머니 A에는 1, 2, 3, 4가 있대. 그치, 여찬아? 네. 자, 주머니 B에는요 1, 2, 3, 4, 5가 있대.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 꺼내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낼 거야. 그럼 여찬이가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주머니 A에서 하나, 주머니 B에서 하나.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였겠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비교를 했는데 그 중에 작지 않은 수, 크거나 같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다시 여찬. 이 중에 하나 뽑고 이 중에 하나 뽑아서 비교를 했는데 작지 않은 거, 크거나 같은 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2 꺼내고 이쪽에서 4 꺼냈어. 그럼 누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2 꺼내고 여기서 4 꺼내면 확률 변수 X 누가 되는 거야? 여찬이가 봤을 때 4가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여찬 한 번 더 마지막. 여기서 2 꺼냈는데 여기서 2 꺼냈어.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확률 변수 X가 오지게 작았을 때 얼마겠어? 오지게 크면 5. 그치?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하면 확률 변수 X는 근데 그걸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 되는겨.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경우의 수를 다 더했을 때 20가지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전체 경우의 수가 20개였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5가 된다라는 건 이쪽에서 무조건 누가 뽑힌 거야? 5가 뽑힌 거지. 이쪽에서는 누가 뽑히든 상관없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겨? 4가지가 있는 거지. 살짝 생각을 해보자. 4가 나온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4가 나왔어야 돼. 제일 큰 게. 그럼 만약에 얘가 4가 나왔다라고 치면 1, 4, 2, 4, 3, 4. 얘가 4가 나왔다라고 치면 1, 4, 2, 4, 3, 4. 4, 4까지 있는 거죠. 몇 개 있는겨? 7개 있는 거지. 느낌 오시죠? 가장 큰 게 3이면 돼요. 1, 3, 2, 3. 1, 3, 2, 3. 3, 3. 5개 있죠. 1, 2.
1, 2, 2, 2 이렇게 있는 거겠지? 세 가지 있는 거겠지. 얘는 1, 1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 셋 나오고 봤더니 20가지가 나오네요.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매칭 잘 시킨 거지. 그럼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22로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률 변수 x가 1, 2, 3, 4, 5인 걸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진 거고, 1, 2, 3, 4, 5인 건 알았는데 밑에 대응하는 확률을 못 구했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조금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3번 좀 보자, 얘들아. 모르겠어? 안타깝네. 자, 13번 보자. 자, 왜냐면 4일 때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크지 않은 수가 누가 되는 거야? 아니, 미안, 작지 않은 수가 4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둘 중에 어찌됐건 4가 뽑혔어야 되는 거지. 5가 뽑혔어도 돼, 안 돼? 안 돼? 그지? 안 되지. 왜? 5가 뽑히면 누가 되니까? 가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쪽에 4가 뽑혔다라고 치면 1, 4, 2, 4, 3, 4. 이쪽에 4가 뽑혔으면 1, 4, 2, 4, 3, 4.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야? 어렵다. 6개 있네. 왜 나 7개나 적었지? 아하, 너무 훌륭하다. 발전했다. 괜찮아? 오늘 이따 고기 반찬 먹어. 13번 보자.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질문이 너무 없네. 괜찮네. 자, 그 다음에 13번을 좀 보면, 준수야, 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부채꼴의 넓이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말고 하나만 더. 뭐라고? 끝. 와, 좋다. 그거 나중에 좀 한 번에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 그지? 거의 뭐 1분에 걸쳐서 얘기해 주니까 심장 아파. 자, 부채꼴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2분의 1의 R제곱 세타죠. 또는 2분의 1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호 AB를 2n 등분했대요. 근데 그림 밑에를 보면 n에다가 결국 3을 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호 AB를 6등분했다라는 거야. 그럼 6등분했다라고 하는 건 가운데다가 선을 몇 개 긋는 거야? 5개 긋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긋고 하나 긋고 아이고, 뭐 이렇게 등분한 거니까 좀 이쁘게. 자, 요렇게 최선을 다한겨. 자, 요렇게 좀 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각 6개가 진수야 뭐 한 거야? 진수란다, 준수야. 각 6개가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게 호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보장해 주는 거야? 맞죠? 그죠? 호의 길이까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넓이까지 같은 걸 보장해 주는 거야? 예, 맞죠? 괜찮으시죠? 네, 갑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네, 여차나. 문제를 천천히 읽으셔야 돼. 여기 번호가 1번, 여기 번호가 2번, 여기 번호가 3번, 여기 번호가 4번, 여기 번호가 5번인데 그림 밑에 읽을게요. P1, P2, P3, P4, P5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5가지지. 5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건데. 그런데 그때 OPA의 넓이랑 OP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넓이만 좀 구해보자. 2분의 1 R제곱,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을 써야 되는데,
자, 요만큼이 90도인데 90도가 2분의 파이고 그 녀석을 6등분하게 되면 중심각은 12분의 파이니까 저 부채꼴 하나의 넓이가 24분의 파이구나라는 건 현재 우리가 알았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종류는 준수가 봤을 때 몇 가지겠어? 그렇지. 그래도 확실히. 자, 얘들아 볼게요. 만약에 1을 잡으면, 만약에 내가 번호 1을 잡아. 그럼 OPA랑 OPB 부채꼴 5개에서 1개 뺀 거니까 부채꼴 4개 남겠지? 이해됐죠? 만약에 내가 2번을 잡으면 OPA랑 OPB의 넓이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 4개에서 2개 뺀 거니까 부채꼴 2개 남겠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3번을 잡으면 OPA랑 OPB의 넓이는 마침 아다리 맞게 똑같죠? 그 다음 다시 여기를 잡으면 4개에서 2개 빼는 거지. 여기를 잡으면 5개에서 1개 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넓이의 종류는 몇 개? 네, 누가 봐도 버젓이 3개 나오죠. 그죠? 괜찮으세요? 그죠? 그럼 내가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데 넓이가 6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죠? 좀 이렇게 그지? 아. 자, 그러면 넓이는 처음에 0이 가능하겠어. 준수가 한번 보여주자. 또 확률변수 x 누가 가능하겠어? 24분의 파이는 불가능하겠죠? 24분의 파이는 이거 하나의 넓이니까 내가 왜 아이쌍 자 여기 아이쌍 야 여기 2를 잡는다라고 치면 4개에서 2개 빼는 거니까 2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분의 파이가 가능하겠지. 준수 이해 안 되지? 솔직히 하나만 더. 야? 뭐라고? 몇이나 못 들어서 물어본 거야. 그치, 6분의 파이가 가능하지. 이렇게 한 거지. 여찬이 이해 안 되잖아. 괜찮아? 병훈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여찬. 얘가 나올 확률. 근데 이건 아이씨. 아니 6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요런 되면 되는 건가, 여찬아? 문제 이해했어? 그치, 만약에 내가 점을 여기 잡으면 OPA의 넓이가 이거고 OPB의 넓이가 이거니까 2개를 빼면 넓이가 이 한 개의 넓이가 4개 남겠지. 그래서 6분의 파이로 적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게 여기 1번만 돼? 어디도 돼? 5번도 되는 거지.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몇 개 중에? 5개 중에. 그러니까 확률은 5분의 나이스. 준수야. 얘는 그렇지. 5분의 1. 그죠? 잘했다. 네, 5분의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났다라는 거지. 12분의 파이. 그 만약에 내가 번호를 여기를 선택하면 OPA가 이거고 OPB가 이건데 그럼 부채꼴 4개에서 2개 뺀 거니까 부채꼴 2개짜리가 남지? 넓이의 차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2 하면 12분의 파이. 민준이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봐봐.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구하는 것 자체에 애를 먹고 있었으면 이건 약간 통계랑은 조금 결이 좀 통계가 아니잖아. 이걸 계산하는 걸 못해요 라고 하면 그건 이제 통계인데 근데 계산하는 걸 못해요는 뭐 곱하기를 못해요 같은 거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 근데 괜찮죠? 그럼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런 걸 했었단 말이야. 한번 복기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적었었잖아. 준수 맞아? 요렇게. 혹시 이런 표를 준수야 뭐라 불러? 그치? 확률 분포표. 그치? 그때 병훈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와 나이스. 둘이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었어. 그 평균을 M이라고 하자. 여찬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우리가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이 있지. 굿.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겠죠?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거 맞겠죠? 근데 분산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지 않나? 준수? 들리니? 분산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에서 평균 빼서 제곱하고 예곱하면 됐던 거잖아. 괜찮으시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질문이 좀 적긴 하셨는데 더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 118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에 대한 질문 많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를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오면 준수야, 위에 뭐라 적혀 있어? 네, 이항분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쓰여요. 그대로 쓰이는데, 즉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다 그대로 쓰이는 내용인데 다만 좀 특별해요. 잘 들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앞쪽에서 했던 것들 보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시행을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했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만 보더라도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풀어보진 않았지만 뭐 주머니에서 뭐 3개를 꺼냈는데 그 중에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한다든지, 너네가 어떤 걸 확률 변수라고 설정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확률 분포표가 솔직히 무한계죠. 그런데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이 연장되는 건데, 그러면 수많은 이산확률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데 마침 이와 같은 2개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이항분포라고 부른대.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요 시행이 독립시행이어야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이 독립시행이어야만 해요. 두 번째,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반드시 횟수의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반드시 횟수의 의미를 가져야 돼. 내가 예시 하나 들면서 가볼게.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준수야, 내가 주사위를 던지려고 해요. 주사위를 혹시 몇 번 정도 던질까? 오케이, 10번 정도 던져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 10번 정도 던져볼게요. 10번 정도. 자, 그랬을 때 사건 A를 하나 우리가 정의하자. 어떤 걸 사건 A라고 할까, 준수야? 제가 할게요. 자, 3의 배수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준수가 봤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주사위를 10번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이런 거야. 한 번 던져. 확인해. 줍고. 한 번 던져. 확인해. 줍고. 요 짓을 10번.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3, 3, 6이 나온 거야. 그럼 네 번째 때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이해돼요? 안 되죠?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던졌는데 안 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행을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아, 독립시행이야. 이런 느낌인데, 그때 잘 들어봐. 사건 A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주사위를 10번 던졌고 사건 A가 3의 배수라고 하고 사건 A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 변수 X가 0일 수 있죠. 있죠. 주사위를 10번 던졌으면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믿으세요. 준수 괜찮아? 그치? 10번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요? 0부터 10까지 가능하겠지. 아, 확률 변수 X는 자, 내가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0이 가능할 거고 1이 가능할 거고
해서 댕댕댕댕댕댕 가서 마지막에 10까지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요 밑에다 뭘 적죠?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을 적잖아. 그러면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이 진빈아 마침 무슨 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지. 우리가 2단원 확률에서 했던. 괜찮아?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확률 변수 x가 0이었다라는 건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횟수가 0번일 확률인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요. 10, C0.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잖아? 3분의 2의 10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겠지. 자, 만약에 x가 1이었다라는 건 주사위를 10번 던져 3의 배수, 즉 사건 A의 발생 횟수가 10번 중에 1번이 나올 확률이야. 그럼 우리는 10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한 번 체킹돼야 돼.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1승, 그렇지 않은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의 9승. 이런 식으로 내가 표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겠죠. 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10이었다라고 하면 10번 중에 10번 다 발생해야 돼.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10승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표기나죠? 근데 마침 내가 했던 짓이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마침 내가 설정한 확률 변수 x가 어떤 사건 A의 발생 확률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할게. 봐. 자, 독립인 시행을 n번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제가 P, A를 P라고 하자. 그러면 PA의 여집합은 1 빼기 P, 즉 Q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서 요거까지 한번 적어볼게. P, X가 R이라고 하면 이게 혹시 얘들아 무슨 말이야? 독립인 시행을 n번 했는데 사건이 몇 번 발생할 확률? R번 발생할 확률.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NCR에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지울게 얘들아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까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여차나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바탕으로 얘들아 뭘 만들 수 있겠어? 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화 시켜서. 그럼 확률 변수 x는 자, n번 독립된 시행을 했는데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한 번 발생할 수 있죠. 2번 발생할 수 있죠. 해서 댕댕댕 가다가 준수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 몇 번까지? 그렇지, n번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일반화 시키는 중이죠. 그죠? 제가 여기 버젓이 n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는 그 밑에 발생할 확률을 적을 건데 그럼 얘는 n번 중에 몇 번 발생해야 돼? 0번, p의 몇 승? 0승, q의 몇 승? n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적을 거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 n번 중에 한 번 p의 1승, q의 n-1승 이해하라고 적고 있는 중이야. 자, n번 중에 2번 발생 p의 2승, q의 n-2승 댕댕댕 n번 중에 n번 발생 p의 n승, q의 0승. 근데 얘들아 잘 들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이제 합계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보통 뭐를 적죠? 우리 풀어봐서 알잖아. 여기 보통 몇이 들어오지? 1이 들어오잖아. 그 말은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게 얼마였다라는 거야? 1이었다라는 건데 우린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본 적이 있나? 있죠. 왜? 이항 정리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할 때 그게 거꾸로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아마 우리 진빈이 보였을 거라고, 우리 유준이 보였을 거라고. 준수 쉽지 않지. 자, 좀 보면 이걸 딱 봤을 때 아, 준수 이거 딱 보여? 거짓말. 자, P 더하기 Q에 n승을 전개한 거구나 였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셨으면 좋습니다. 태경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P 더하기 Q가 1이었기 때문에 요 값이 1로 딱 세팅이 아다리 맞게 떨어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우리는 이런 분포를 수많은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중에 얘는 좀 특별하잖아. 마침 독립된 시행을 했고 횟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저런 분포를 따르는 걸 우리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오늘 배운 거의 제목.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번거롭더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했고 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B N, P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왜요? 하지 말고 받아들여.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런 표현을 봤을 때 아,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는 게 독립된 시행을 n번 했구나. 사건 A의 발생 확률이 P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바탕으로 뭘 구할 거냐? 여러분들이 외울 건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여찬.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해. 그게 뭐지? 평균. 괜찮아? 그게 평균. 우린 그걸 어떻게 쓰냐면 2x 이렇게 쓰죠.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곱해서 여러분들이랑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 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간대요. 이걸 곱해서 더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가나 봐. 예, 교과서에 없어요. 알겠죠? 증명할 생각도 하지 마. 쓸 데가 없어요. 알겠죠? 물론 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자, 그걸 수학자들이 그냥 계산했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n 곱하기 p.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서 괜히 난 궁금한데 해봐야 개 쓸 데 없어. 알겠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개 있을 거야. 그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준수가 너무 궁금해서 저걸 막 유튜브에 찾아봤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 시간에 미적분 푸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평균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얘에서 얘 뺀 걸 준수가 뭐라 부르지? 얘에서 얘 뺀 걸? 그치, 그걸 제곱해. 그리고 또 곱해서 더하면 우린 그게 뭐예요? 분산이잖아. 자, 그래서 분산도 교육과정에 없어요. 수학자들은 해봤대. 자, 그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NP에 Q 하나 더 곱하래요. 저 Q는 1 빼기 P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알려져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항 분포에서 물어보는 건 크게 세 개.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제곱의 평균. 정도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잖아. 제평 빼기 평제. 근데 평균과 분산을 구할 줄 아니 그걸 통해 제곱의 평균 구해주시면 돼.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냥 x가 r일 때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줄 알면 돼. 그럼 약간 2단어 확률 내용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 독립인 시행이면서 횟수의 의미를 갖는 게 확률 변수 x면 걔는 무조건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평균 분산 저따구로 구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실제 문과들아가 없지 여기. 실제 시험은 실제 문과들이 푸는 모의고사 문제는 120쪽에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40. 그러면 200p가 40 정도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p는 얼마지? 5분의 1.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때 분산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np가 평균이야 얘들아. 그럼 거기에 q 5분의 4 정도 곱하면 되는 거지. 얼마 나와? 32. 괜찮아요? 그러면 3점짜리 하나 맞춘 거지 벌써. 이해돼요? 대신에 우리 문과 친구들은 통계가 9월부터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뭐 통계는 9월에 들어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런 느낌. 한 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발전 문제 3번. 여기에 살짝 확률 변수의 성질을 곁들인. 자, 저거는 원래 평균의 2배하고 5점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13점에서 5점 내리면 8점. 그걸 2로 나누면 4점. 그러면 n 곱하기 3분의 1이 4. n은 12. 준수 이해 안 됐구나. 안 됐네?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막 너네들한테 딥하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정도에 대한 흐름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 병훈이 괜찮아? 네. 어이야.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번. 저랑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자, 문제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저 말 안에 독립된 시행이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마치 너네들한테 다항함수야 라고 오픈을 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 깔려 있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2x-5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이 175래요. 자, 그러면 MP가 175인 거 준수 이해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2x-5의 평균이 175라고 했으니 2x의 평균은 180이었겠지? x의 평균은 90이었겠지? 그 정도 우리가 약간 그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MP가 얼마인 거야, 준수야? 9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2x-5의 표준 편차가 12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2x-5의 분산이 144. 근데 우리가 분산은 마이너스 필요 없잖아. 원래 거에 4배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거의 분산이 144를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36? 그래서 우리는 MPQ가 얼마? 36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동민 이해돼? 오케이. 유준이 이해했지? 오케이. 태경이란다. 여찬이 이해돼요? 오케이. 민준이 괜찮아? 오케이. 현준이 괜찮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저랑 기본 문제 2번 보자. 자, 기본 문제 2번을 보니까 동전을 2개 던지는 짓을 10번 반복할 때 아하, 독립시행이네요. 문제 읽으면서 캐치해 주시고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횟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 냄새를 풍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독립된 시행이면서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됐으니 이항 분포인 거야. 그럼 너네가 구할 건 뭐냐면 동전 2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만 잘 구해주면 돼. 근데 동전 2개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수 4가지잖아. 근데 그때 앞면 2개 나오려면 앞밖에 없잖아요. 4분의 1인 거 되죠? 그러니까 나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전체 시행 횟수 10번. 각각의 시행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 이런 거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나한테 4x-1 이게 아니라 4x 더하기 1 2라고 하는 녀석의 분산 구하래. 그러면 동민아, 이건 원래 분산의 몇 배? 16배. 자, 그러면 원래 분산 어떻게 구할 거냐면 n, p, q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오케이. 성민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기본 문제 3번. 저렇게 직접적으로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자. 기본 문제 3번을 좀 보면 자, 문제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라. 자, 전체 시행의 수 n번.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발생할 확률 2분의 1. 근데 여기서 막 선생님 어떤 시행을 했을까요?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예, 그냥 어떤 독립된 시행을 했나 봐. 그리고 사건이 뭘까요?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나 봐. 그냥.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X가 2. 자, 그리고 P X가 1. 자, 얘네들이 같고 10배 관계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도 판단만 하면 돼. 뭔진 모르지만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확률 변수 x는 횟수예요. 그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n번 중에 몇 번 발생할 확률인 거야. 2번 발생할 확률인 거야. 어떤 사건인지 모를 사건 A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써야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n번 중에 2번 발생하면 되는 거고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n 빼기 2승이잖아 원래는. 근데 어차피 그냥 묶으면 2분의 1이 몇 승이야? n승인 거지. 유준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자, 10배 한 다음에 한 번 발생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C1에 원래는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n 빼기 1승인데 그냥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승 하시면 되는 거지. 준수 이해 안 되네? 오케이. 그럼 2분의 1의 n승, 2분의 1의 n승 사라지시면 NC2 몰라? n 곱하기 n-1를 2로 나눈 값 넘기면 20, n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 n은 약분시켜주면 n은 21.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쌤이 설명은 딱 요 정도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거 잘 좀 기억해놔. 다음 시간에 또 쓸 거야. 저 뒤에 후반부에서 요 내용. 다음 주에 준수야. 확률변수 x의 평균 어떻게 되지? 이항분포에서 OP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지? 4P 이러면 안 돼. MP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해되셨죠? 분산 어떻게 돼? N제곱 PQ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그 중에 좀 특별한 형태였던 이항분포까지 배웠고 여기까지가 한 파트예요. 2교시 때는 다른 성향의 친구들을 배워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고생들 했고 이것이 여기까지. 좀만 쉬자. 자, 이제 이항분포 쪽 내용 마무리했고요.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인 128쪽에 연속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제 살짝 결이 바뀐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제목이 뭐라 나와 있어? 연속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그치, 연속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있죠? 아마 요 내용은 한 20-3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20-30분 정도면. 네. 그지 이거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볼게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준수야 뭐였죠? 듣고 있니? 들리니?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뭐였지? 여차나 뭐였지? 있는 변수였어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 자식은 앞쪽의 내용과 정반대 셀 수 없는 변수예요. 자, 셀 수 없는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근데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예를 들어 1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시작과 끝은 있어요. 1에서 4까지. 근데 1 옆에가 1.1인가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 중간에 껴있는 게 1 옆에를 1.01이라고 해도 또 그 사이 값이 또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변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자,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표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게 납득이 좀 되시죠? 왜냐하면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 함수로 뭔가 정보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흐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1교시 했던 것처럼 표를 만들 수 없고 너무 많아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가 함수로 좀 주어지는데 이 앞에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함수는 함수인데 확률 밀도 함수래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내용이 저기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쌤이랑 한번 쌤이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요런 거야. 좀 정리해서 한 번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봐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얘는 요렇게 좀 뺄게. 아니야.
확률 밀도함수 여기다 쓸게. 자, 예를 들어 요렇게 x축이 좀 있었다라고 쳐봐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니까 말 그대로 함수라.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쯤 어딘가가 A, 요쯤 어딘가가 B라고 좀 칩시다. 자, 그럼 혹시 준수야? 네. 예. A서부터 B까지 저 함수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있죠? 혹시 이 면적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중에 뭐로 표현이 가능하지? 정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인테그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저 면적을 구한다라고 치면 저 면적은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함수 fx에 대한 정적분의 결과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이 자식이 그냥 p a서부터 x까지의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다시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녀석이 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그 면적이 a부터 b까지 확률 값으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를 그냥 만든 거야. 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인데 일단 봐봐 얘들아. 자, 예를 들어 어떤 x축이 있었다라고 쳐봐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좀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한 요쯤 어딘가를요 알파라고 하고 요쯤 어딘가를 베타라고 했어.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없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y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예를 들어 알파부터 확률 변수 x가 베타까지만 정의가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은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정적분의 결과가 곧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식이 축보다 밑에 있으면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약속 자체가 그냥 0 이상인 녀석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아, 0보다 위에 있는 녀석으로만 해야 우리가 정적분을 했을 때 0 이상의 값이 나오니까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해요. 이해되셨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너네가 확률 밀도함수 문제를 풀게 되면 보통 x의 범위가 주어질 거야. 자, 조금 셈이 쉽게 받아들이기 편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너네들한테 정적분의 결과가 확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없으면 정적분의 결과 자체가 1을 넘어가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해요. 그럼 이게 결국 얘들아 전체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얼마가 되면 돼요? 1. 자,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문제를 풀 때도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미지수, 변수들을 찾았어요. 마찬가지야. 자, 전체 면적의 값이 1이다라는 논리로 우리는 뭔가를 찾을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잘 들어. 쌤, 그러면 혹시라도 이쯤 어딘가에 a라고 하는 값이 요 x값이 있었다 쳐? 그러면 a를 대입하면 그 녀석의 함수값이 fa가 되잖아? 여기까지 제 말 뜻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배우다 보면 이 함수값이 확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확률 밀도 함수는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잘 들어. 쌤 예시 하나만 좀 들면 예를 들어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돼요. 딱 요만큼만 정의가 됐대. 계속해서 그냥 4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면적이 몇이 나야 되니까 1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4에서 끝나면 돼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 녀석의 함수값은 계속해서 그냥 4분의 1인 녀석인 거야. 함수값이 여기까지 돼.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성민이가 쌤 이쯤 어딘가가 x가 1일 텐데 그러면 1일 때 확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전체 면적이 1이어서 확률의 값이 1인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딱 x가 1일 때 확률은 어떻게 돼요가 만약에 궁금했어. 근데 그 값을 4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4분의 1, 그 옆에 있는 것도 4분의 1, 그 옆에 있는 것도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한 2억 개 있는 거잖아요. 확률의 값이 1을 넘어가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뭔가 특정한 순간의 함수값이 자 특정한 순간에 확률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성민이가 궁금했던 쌤 특정한 순간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는 몰라요. 결론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도 만약에 궁금해. 그럼 요 정도까지는 설명해 줄 수 있어. 잘 들어봐. 0부터 4까지 확률 변수는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겠지. 여기까지 돼?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무한개에 해당되는 확률 값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다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 나온 거야? 1 정도 나온 거야. 그럼 하나의 값어치는 거의 0이었겠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돼요? 0부터 4까지 변수가 무한개가 있고 그 무한개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있었을 건데 그 확률들을 다 더했더니 그나마 1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 특정한 한순간은 0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실 수 있죠. 선생님 그 무한개 중에 수많은 것들이 다 0이었고 얘 하나만 딱 4분의 3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한순간 정도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얘는 0과 흡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여러분들이 굵직하게 기억할 내용은 알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맞아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의 결과가 그 녀석이 면적을 의미할 텐데 그게 곧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야 고3 때 배우지만 고2 때 이걸 배우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적분을 할 줄 몰라요. 교육과정상.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적분을 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요. 선생님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분들 한 100문제 풀면 한 99문제가 직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할 일은 자 인테그랄을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도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중학도형이라고 하면 삼각형, 뭐 사각, 직사각형, 뭐 말인지 알죠? 뭐 사다리꼴 이딴 걸로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 살짝 여러분들께서 닮은 비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하겠다. 이따가 문제 하나 풀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렇게까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어. 그럼 우리는 앞쪽에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는 확률 분포표로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했었잖아. 그러면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가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때는 배웠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때는 다 빠졌어요. 학교에서도 설명 안 해.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럼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것 정도까지만 나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계셔야 될 게 정적분의 결과, 즉 면적이 확률을 의미한다. 전체 면적이 1이다. 문제에서 어떤 확률값 물어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면적만 잘 구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야. 저랑 문제 하나 볼게요. 기본 문제 1번. 내용 끝이에요.
자,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래요. 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구나. 확률 밀도 함수래요. 아,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구나. 축보다 밑으로 그려질 일은 없구나. 자, 그러면 fx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1-ax래요.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a의 부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같거나 작을 때만 정의가 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면적이 몇이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준수야 안 어렵다. 자, x축이 있고요. 자, 이쯤 어딘가를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쯤 어딘가가 그냥 우리가 3이라고 생각을 좀 하면 자, 그냥 대충 1 넣었을 때 1-a잖아요. 그게 음수가 아닐 거라는 확신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음수는 확실히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대충 요 정도 찍어. 그래서 1-a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3 넣었을 때 값이 1-3a잖아. 맞죠? 근데 그 값이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몰라. 왜? a의 부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쌤이 그냥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그래서 1-3a라고 하면 자, x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직선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면적 그냥 얼마? 네, 1이다 써주시면 된다고. 그럼 사다리 꼴이네. 자, 아랫변 윗변 더하면 2-4a. 자, 그리고 나서 높이는 2 곱하기 2분의 1하면 그냥 이 녀석의 결과가 1.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는 4분의 1 나왔네요. 그 말은 기울기가 음수였다는 소리고 내려갔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내가 잘못 그린 거지 뭐. 근데 그래도 사다리 꼴인 건 안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한테 뭘 물었냐면 1부터 2까지 확률 물었어. 그 말은 1부터 2까지 면적 구해봐 이런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였을 때 함수값만 좀 구해주시면 1-2a. 자, 그럼 우리는 요 면적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아랫변 1-a, 윗변 1-2a 계산하시면 2-3a. 거기에 곱하기 높이 1에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그럼 a가 4분의 1, 4분의 5, 2분의 1, 8분의 5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나와봤자 딱 요 정도 수준이야. 병훈이 괜찮아? 네. 오케이. 여찬이 이해돼? 네, 요 정도 느낌이에요. 저랑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발전 문제 3번 보자. 자, 발전 문제 3번을 좀 보시면 요렇게 x축이 있어요. 자, 이렇게 y축이 좀 있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률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녀석이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그림과 같대요. 나와 있는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에 0, 여기가 a, 여기가 3a.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직선 형태고요. 전체 면적이 몇인 거? 1인 거 쓸 거야. 그럼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a. 그럼 여기 면적 일단 a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3, 여기 3a. 그럼 여기 면적 9a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전체 면적이 10a가 나와요. 내가 지금 2분의 1 안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면 돼? 2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분의 1이구나.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0부터 2까지 확률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는 3 갈 때 3a 올라갔으니 1 갈 때 a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침 여기가 a였으면 요 지점이 2였겠구나.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면적과 요 녀석의 면적인 건데 저 녀석의 면적은 그냥 진짜 a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100배 하면 답은 2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준수 안 빠르지? 괜찮죠?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봐. 쌤, 저는 3 갈 때 3a인 걸 못 봤어요. 그래서 2였을 때 a였던 걸 지금 네가 한 것처럼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약간 닮은 비 쓴 거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이 직선식을 구해야 돼요. 이해됐죠? 만약에 본인이 몰랐다면 그럼 y는 그냥 기울기 3 갈 때 3a 갔으니까 기울기 a고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서 2를 대입한 게 a가 나오는 거라 해서 그냥 찾아야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형태가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닮은 비를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도 조금 활용하긴 했지만.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특히나 뭐 여러분들 이과셔라. 자, 길이의 비가 준수 1대 몇이야?
1대 몇이야? 그렇지. 1대 3임을 좀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어려운가?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잖아. 그치. 4에서 1 뺀 게 나도 가끔씩 헷갈려. 자, 그러면 이런 씨파. 자, 준수 괜찮니? 어떻게 미적은 괜찮아? 괜찮아? 버틸 수 있겠어? 미적 어려워. 오늘 부분적분, 치환적분 했죠? 그 다음 뒤에 거 어태님께서 부분적분, 치환적분 했다고 알려주시던데? 저번에 김은현 쌤이랑 하고 오늘 의태쌤이랑 했잖아. 오늘 똑같은 거. 괜찮니? 그지? 여기 어딘지 알아? 그지. 준수 힘내자. 야. 에이, 건강하면 되지 뭐. 그지. 자, 근데 어찌됐건 얘들아, 요 조그마한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준수가 봤을 때 뭐야? 1번 닮음, 2번 합동. 닮음 길이 비는 몇 대 몇? 그치, 1대 3. 넓이 비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9라고 쳤을 때 요게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1 정도잖아. 그럼 전체가 10등분 된다라고 쳤을 때 그 중에 몇 등분 먹은 거야? 2등분 먹은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A 값을 안 구했어도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 닮음비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대2, 1대3 이런 것만 안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런 게 다예요. 자, 기본 문제 2번 보자. 자,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시면 준수 괜찮아? 오케이. 자, 연속 확률 변수 x 값이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3이래요. 0부터 3이래. 0부터 3. 그랬을 때 확률이 있는데 하나가 x가 1 이하였을 때 확률이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x가 2 이하였을 때 확률이래. 그럼 준수가 봤을 때 두 개의 확률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그래도 조금은 더 크겠어? 왼쪽 오른쪽 중에? 그렇지, 오른쪽이 조금 더 크겠지. 이유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전체 x의 범위가. 그런데 1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는 0부터 1을 먹은 거고 얘는 0부터 2를 먹은 거니까 아무래도 오른쪽 녀석의 값이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크거나 같았겠지. 뭐 운 나쁘면 같았을 거고요. 이해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확률의 값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래요. 자,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빵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자, 2, 3, 1, 1 마마 해주시면 자, x의 값이 근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1인 거 준수돼요? 진짜로 돼요? 혹시 이하 얼마일까 그러면? 나봐. 이하 얼마일까? 뭐라고? 2분의 1 하면 3분의 1인 건 맞지? 그 중에 2분의 1인 건 이해돼요? 그치? 왜냐면 이거 두 개의 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가 2분의 1, 하나가 3분의 1이면 우리는 걔 중에 큰 거 먹어야지. 괜찮아? 그럼 준서 여기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잘해서 준수야. 괜찮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뭘 물었냐면 P. 자,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x가 2 이하일 때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병훈,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지?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돼, 병훈? 그렇지. 왜? 이 자식이 0부터 2까지 확률인데 이 자식이 0부터 1까지 확률이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1부터 2가 남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3분의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 분산 이런 것까지 구해지는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애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 준수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할까?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 몇 개 풀어봐. 이거는 이항분포는 안 풀어봤어도 괜찮아? 그래? 요게 조금 더 헷갈려? 이항분포가 좀 더 헷갈려? 근데 이항분포 좀 안 풀고 넘어가고 이거는 풀어보자. 숙제가 좀 많아져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알겠지? 조금만 더 나갈게. 오케이. 자, 일단 개념 설명은 요 정도. 빨리 왔어야지, 준수야. 너 어디 오길 잘한 것 같아? 네. 아, 좋습니다. 쌤도 너랑 뭐 수업해서 좋아요. 자, 보자. 준수. 네. 뭐 올 1년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올 1년 열심히 합시다. 네. 오케이. 3월 교육청 언제야, 준수? 너가 보는 시험이잖아. 네. 그치 뭐 그냥 그치 뭐 꼭 날짜까지 알 필요 있나? 그치? 26일. 굿. 알고 있네. 혹시 수학원 수학2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범위야? 전범위? 미적의 범위는? 급수 전까지? 알겠죠? 모르면 어때, 그지? 모르면 어때? 나중에 알려줄 건데, 뭐. 3월에 다시 알려줄 건데, 뭐. 자,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를 배우면서 총 몇 개 파트 배웠어? 준수야. 굵직하게. 그렇지.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독립시행을 하고 횟수의 의미를 갖는 걸 이항분포. 그렇게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걸 배웠고, 걔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건 배우지 않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표를 만들 수 없어서 확률 밀도 함수였고,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 축과 둘러싸인 면적의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면적이 1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였어. 근데 저랑 여러분들이랑 지금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진 않았어. 한 두세 문제 풀어봤거든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도 얘들아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니네가 x의 범위를 1부터 3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0부터 4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니네 맘대로야. 그 녀석을 뭐 이런 곡선으로 둘지 이런 직선으로 두면서 사다리꼴로 갈지 아까처럼 내려갔다 치고 갈지는 니네 멋대로 정하면 돼요. 여기까지 말때 이해됐죠?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형태를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무슨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도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fx가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쓰면 얘기해줘요. 자, 루트에 2파이에 자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렇게 생겼을 때 우린 저분포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저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외우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확통은 얘들아 문과들이 배우는 과목이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과들이 배우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저걸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안 물어봐요. 알겠지? 제가 지금 저 식을 쓴 이유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그래프 개형이 있을 거잖아. 그건 알아야 돼. 이해됐죠? 그럼 다시 확률 밀도 함수가 마침 이렇게 생겼을 때를 정규분포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왜요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럼 나는 이제 이게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이. 자, 그런데 우리 준수가 아마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좀 짚고 갑시다. 자, 요렇게 생긴 거 준수 우리 뭐라 불렀지? 차. 차. 옳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요 자식, 요 자식. 요 자식의 명칭은 표준편차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원래 구할 수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도. 안 배우는 것뿐. 그러면 어떤 자료 조사를 했고 그거에 따른 표준편차가 있었다 치자.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제가 쓴 이유가 상수 취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 조사를 했으면 표준편차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수예요. 요 m,
병훈이 배웠잖아. 요 m이 뭐지, 병훈아? 그렇지, 얘는 평균이야, 평균. 자, 그럼 어떤 자료 조사를 끝냈으면 이 평균도 안 바뀌겠죠? 얘도 상수예요. 자, 그리고 루트 2파이. 파이는 원주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어찌됐건 안 바뀌는 숫자네요. 자, 그리고 준수야. 요거 우리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우리? 이거 우리 자연상수라 부르잖아, 이과들아. 그지? 그지? 이거 대충 얼마야? 대충 얼마? 2.7. 그죠? 자, 문과들은 자, 요게 어떤 숫자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안 물어봐. 알겠죠? 이 녀석은 대충 그냥 2.7 정도의 숫자구나 정도를 편의상 알고만 계시라고. 2.7 정도.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그래프 기억을 하나 설명을 할 건데 2.7 정도 숫자구나라는 걸 알면 조금 더 납득을 하실 거라. 아니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면 누구만 변수야? x만 변수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x만 변수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서 들어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면적이 1을 넘어가면 어떡해? 이해됐지? 자, 그런데 정규 분포는 x가 모든 실수입니다. 선생님, 그 무슨 말이에요? 전체 면적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녀석이에요. 알겠지? 자, 마지막. 우리는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래버리면 자, 여차나.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혹시 대칭축은? 그치, x는 2죠. 우린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 자식이 2대칭이거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식의 형태를 좀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뭐예요? m의 제곱인 거 보이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저기다가 m 더하기 1을 넣든 m 빼기 1을 넣든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즉 지금 이 함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맘먹었는데 x는 m에 대해서 뭐 할 거야? 대칭이었겠구나가 이해가 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럼 따라서 저는 여기에 x는 m이라고 하는 라인을 하나만 좀 긋게요. 자, 그러면 x에다가 m을 한번 넣어봅시다. x에다 m을 한번 넣어보면 자, 얘가 0으로 죽겠네. 그럼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 1. 그러면서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쯤 어딘가 값이 하나 딱 찍힐 건데 너무 높게 찍었나? 너무 높게 찍었어. 좀만 내줄게요. 너무 낮아. 요 정도. 자, 요 녀석의 값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요 값은 좀 외워놓으세요. 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합니다. 내가 m에다가 x에다가 이제 m보다 큰 값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m 플러스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m은 사라지면서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2.7에 커지는 거듭제곱이니까 지수함수처럼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역수가 취해지는 거야. 그럼 점점 다시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런데 음수가 되진 않겠죠. 지수함수니까. 그럼 무슨 선을 가질 거야? 점근선을 가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 녀석의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우린 저 곡선을 확률 밀도 함수, 그 중에서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랬지? 더 큰 범주로 얘기하면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그 중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곡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이런 함수식을 따를 때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성질을 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질 첫 번째. 자, 다시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 중에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준수 여기까지 괜찮아?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낯선 표현들이 좀 있는 것뿐이지 뭐.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정규분포 문제의 활용 문제들을 우리가 나중에 풀 거야. 내신 대비 때나 언제나. 아니면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조금 빡센 문제들. 자,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이 첫 번째 성질을 무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x는 m, 즉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정규분포 곡선은 무조건 평균 대칭이에요. 저게 정규분포의 시작과 끝이야. 저걸로 시작해서 저걸로 끝나. 괜찮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녀석은 인테그랄. 자, 요건 안 중요해요. 자, 제가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정적분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일 거다라는 거? 1일 거다라는 거. 그런데 요 정도 느낌만 잡아주세요.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P. 이게 얼마일 거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0.5겠다라는 거 정도 느낌 오시면 되는 거지. 왜? 내가 평균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평균보다 왼쪽을 먹게 되면 정확하게 절반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자, 평균보다 왼쪽 또는 평균보다 오른쪽을 먹게 되면 이 값은 0.5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조사한 이게 자, A반의 수학점수 분포였다라고 치자. A반의 수학점수 분포였다라고 쳐요.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 B반의 수학점수 분포를 조사를 했는데 B반은 여기를 찍었대. 이 그래프 개형이긴 한데 저길 찍었대. 괜춘?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 먹을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어요. 왜? 이 면적이 얼마니까? 1이니까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위에 있었으면 밑으로 가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라고 치자. 최대한 대칭 느낌 살려서 간기요. 자, 그래서 요 반이 B반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셈이 살짝 구분하면 요게 A반에 대한 극대값이었겠지? 저게 요게 B반에 대한 극대값이었겠지. 루트 2파이 시그마 B 분의 1. 그러면 우리는 A반도 B반도 평균은 동일하네. 괜찮아요? 대칭점이 동일하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A반과 B반 중에 어느 반의 점수가 조금 더 분포가 고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준수가 무슨 반? A반. 준수가 A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B. A. 니까 A반이라고 생각을 한 걸 거잖아요. 조금 더 완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뭔가 어떤 수학적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B반이 더 높은 걸 찍었죠. 그럼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뭐한 거야? 작은 거야. 작을수록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럼 B반의 표준 편차가 더 작았다라는 건 B반 애들이 전부 다 편차들이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작았었다는 소린 거지. 그럼 B반 애들은 조금 더 평균 근차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80, 81, 79, 80, 78, 82 이런 거잖아. 근데 A반은 B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더 최대값이 낮았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더 컸다라는 거지. 그럼 편차가 더 컸다라는 거지. 평균과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니까 80, 20, 좀 과장할게요. 100, 50 이런 거잖아. 그럼 준수는 A반 애들 점수 고른데? 이렇게 얘기해요. B반의 점수 고른데? 라고 얘기를 해요. B반의 점수가 더 고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으하하하 점수가 너는 왜 이렇게 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B반 점수 좀 고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다 쓰래. 잘 들어줘. 요 정도 느낌만 좀 잡을게요. 자, 우리는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최대값은 더 뭐해져요? 네, 최대값은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얘가 더 높지? 근데 내가 얘 확률 밀도함수잖아. 그러면 집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면적이 B가 더 많지? 그 말은 B반 애들이 평균 근처에 더 많이 몰려있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반 애들이 점수가 더 고른 거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지. A반은 평균 바깥의 애들이 좀 더 B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네 번째. 여기다 쓸게. 개인적으로는 너네가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네 번째로 좀 올 건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자, 볼게. 예를 들어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해서 C반이 있어. C반. 자, C반 애들로 내가 딱 조사를 했더니 C반 애들이 여길 찍은 거야. C반 애들은 왜 저쪽으로 갔어요? 평균이 다른가 보지? 이해됐죠? 근데 C반 애들이 만약에 여길 찍었다라고 쳤는데 집중. A반의 분포 곡선이 이랬지. 근데 C반 애들이 A반과 똑같은 지점을 찍은 거야. 그런데 A반과 다른 분포 곡선을 가질 수 없어요. 집중. 정규 분포 곡선의 식은 이래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그러면 얘들아 같은 거겠지 지금. 같은 데를 찍었다라는 건. 그럼 표준 편차가 같아. 루트 2파이가 같아. 익스포넨셜이 같아. 2가 같아. 표준 편차가 같아. 누구만 달라요? 평균만 달라요. 그 말은 무슨 이동을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식을 통해서 봐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끄덕일 거라 식을 쓴 거야. 이해했지? 오케이.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반이 똑같은 높이를 찍었어. 그러면 둘의 그래프의 개형은 100% 일치합니다. 이해되셨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C반이라고 좀 치면 A반과 C반의 그래프 개형은 지금 동일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쓸게 얘들아. 시그마가 동일하면 시그마 갈아 쓴 거야. 그래프 개형이 일치한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 가끔 저걸 놓치면 내가 나중에 얘들아 막 시그마가 똑같네 하면서 막 두 개의 그래프를 똑같은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저거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벙찐다고. 시그마가 똑같으면 그래프 개형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괜찮아? 그런데 잘 봐. 보통 문제에서 야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즉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런 걸 문제에서 굳이 안 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bn,p라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해돼?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병훈아 괜찮아?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저 말은요. 우리가 좀 귀찮잖아. 저걸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씁니다. n.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m을 씁니다. m을 쓴다는 건 뭘 쓴다는 소리야? 평균을 쓴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분산을 쓴다는 소리인데 25면 5의 제곱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좀 씁니다. 왜요?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떤 정보로 줄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m, 시그마 제곱. 유진이 괜찮지? 오케이.
근데 내 얘기 들어. 좀 더 해야 되잖아. 좀 더 해야 되잖아. 봐.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뭐 배웠지? 오늘 딱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정적분의 결과가 확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이 확률이 된다라는 거 했잖아.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산 표준편차 평균은 안 구한다. 그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봐. 이 정규분포에서도 그럼 이제 난 뭐 하고 싶어? 확률 구하고 싶어요. 확률. 근데 방금 전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건 직선이었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만 했죠. 근데 얘는 누가 봐도 곡선이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 내가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요 흰색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말 때 이해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테그랄해서 적분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적분을 진짜 니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걸 진짜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못해 우리가. 우린 저걸 적분하는 법을 못 배웠거든. 이해돼요? 그럼 뭔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잖아. 그 다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표준화라고 하는데 이게 얘들아 결과적으로 뭐 하는 행위냐면 치환을 하는 행위야. 변수를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잘 들어. 정규분포 곡선 또한 무한계가 있겠죠. 이 높낮이 얼마든지 지멋대로일 거 아니야. 표준편차 바꾸면. 평균도 지멋대로 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규분포 곡선들이 있겠니?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규분포는 평균 대칭 그리고 최대값이 표준편차에 영향을 따른다. 맞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 야, 우리 변수를 좀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바꾸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내가 느낌 있게 계산을 할까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야, 우리 집중해야 돼. 변수에서 평균을 빼자.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누자. 이걸 새로운 문자로 바꾸자. Z라고. 하면서 요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대. 다시 집중. 지금 저 앞쪽에서는 평균이 몇이야? M이야 지금. 요 앞쪽에서는 평균이 M이야. 그지? 표준편차 얼마야? 시그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바꾸재. 변수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지. 이런 느낌인 거지. 야, 너네가 받은 점수들에서 평균씩 빼. 그리고 전부 다 우리 반에서 조사한 표준편차로 나눠. 그럼 너 어떤 점수 바뀌었지? 그거 나한테 다시 알려줘. 이렇게 지금 한 거야. 이해돼? 지금 무슨 말하는지?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 우리는 동민아,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마지막에 확률 변수의 평균을 배웠어. 확률 변수의 성질을 배웠어. 너네 점수 전부 다 5점씩 올려 라고 하면 평균도 5점 올라갔고, 너네 점수 전부 다 3배씩 해 하면 평균도 3배 됐고 분산은 9배가 됐었단 말이야. 표준편차는 그대로 3배가 됐었고. 기억나요? 그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자, 집중해야 돼.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밖에 방법이 없는데 최대한 이해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납득을 하면서 푼단 말이야.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우리가 중간중간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봐. 얘는 이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이런 소리 아니야? 원래 평균에서 n만큼 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원래 평균에서 몇 빼는 거야? 5 빼는 거잖아. 그럼 이건 원래 평균에서 몇 빼는 거야? m. 근데 원래 평균이 얼마야? m이지. 그럼 m에서 m 빼니까 0. 아하. 모든 확률 밀도 함수들이 전부 다 0대칭으로 바뀌나 봐. 저 짓을 하면. 다시. 지금 이 자식은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그럼 내가 조사하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30일 수도 있고 평균이 50일 수도 있고 평균이 70일 수도 있는데 저 짓을 하면 전부 다
0으로 귀결되나 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바꾸면 축이 Z축으로 바뀌는데 일단 여기가 0으로 고정이 되나 봐. 대칭 지점이. 평균이 0으로 왔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이거잖아? 근데 우린 알아. 야, 너네 점수 전부 다 5점씩 올려라고 얘기를 하면 분산 안 바뀌어. 왜? 차이는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편차는 배수만 영향을 준단 말이야. 다시. 야, 너네 점수 전부 다 2배씩 해. 그럼 표준편차도 몇 배 돼요? 원래 과에 2배 됐었단 말이야. 기억나시려나? 우리 확률변수 성질 중에 ax 더하기 b 하면 얘는 절대값 a의 원래 거 표준편차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영향을 안 줘요. 그럼 이 녀석은 원래 거 표준편차에 시그마 분의 1배를 하면 돼요. 시그마 분의 1 x니까 이거. 근데 원래 표준편차가 얼마야? 시그마지. 그럼 거기에 시그마 분의 1 하면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이게 1로 바뀌어요. 저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우리가 조사했던 모든 정규분포들은 평균이 0으로 바뀌어. 표준편차가 1로 바뀌어. 표준편차가 같네? 그 모든 그래프 개형들이 다 동일해요. 이해돼? 그래서 이 자식도 전부 다 단 한 개의 이 모양으로 귀결이 돼요. 이해했어? 단 한 개의 저 모양으로 귀결이 돼. 물론 이럴 순 있어. 잘 봐. A 입장에서 여기와 B 입장에서 여기가 절로 바뀌었을 때 다른 지점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 평균이 다르고 표준편차가 달랐으니까. 평균은 똑같았고 뭐 표준편차는 달랐었으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그 녀석들이 전부 다 이 자식의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잘 들어. 수학자들이 이것만 해놓은 거야. 저랑 기본 문제 139쪽에 이거 숙제 안 낼 거야. 기본 문제 2번 봐봐. 선생님 천천히 풀게. 잘 따라와. 확률 변수 x가 있대. 근데 걔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서 60,10의 제곱으로 남아있죠. 그럼 너네는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해야 되는 거야. 요 정도 요구해. 60에 대해서 대칭인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구나. 표준편차가 10이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이렇게 축이 있어요. 이 축이 x축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인 거야? 여기 대칭점이 60인 거야. 그리고 요 녀석이 뭐 예를 들어 확률 밀도함수 fx라 쳐. 그런데 거기 1번을 보시면 P 확률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확률 변수 x가 몇 이상? 70 이상인 걸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봐봐 얘들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70이면 이쪽 어딘가 있겠죠. 그럼 7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해야 돼 지금. 이해됐어? 근데 나는 이 녀석을 뭐 시켰다고? 요 짓을 해서 표준화 시켰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건데 지금 얘가 저렇게 바뀔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Z가 X에서 몇 뺀 거? 평균 얼마였어? 60 뺀 거. 그리고 몇으로 나눈? 10으로 나눈 형태로 바꿀 거라는 거야. 그럼 봐. 이런 소리야. 봐. 여기 60. 여기다 넣어. 그럼 60 빼기 60 나누기 10이니까 요 60은 저쪽에 누구로 대응되는 거야? 0으로 이렇게 꽂힌다고. 그럼 이쪽에 있던 70 빨리 넣어. 70 빼기 60 나누기 10 몇으로 꽂히는 거야? 1로 꽂히나 봐. 그래서 70 이상이었다라는 건 몇 이상으로? 1 이상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야. 변수 Z로 바뀌면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거기 옆에 얘들아 표 나와 있지? 그럼 거기 얘들아 표에 잘 들어.
거기 표 보시면 왼쪽에 스몰 z라고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p. 자, 0부터 라지 z가 스몰 z까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우리가 이런 거야. 라지 z는 그 변수 z를 대표하는 값.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 거야. 근데 거기 봐봐. 거기 밑에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럼 이게 이런 소리야. 스몰 z가 1.0이야 라고 하면 이쪽에 누가 들어간 거야? 1.0이 들어간 거야. 이런 소리야. 그럼 0부터 1.0까지 뭐? 확률의 값은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대. 적분 힘들게 해서. 우리는 그걸 몰라도 돼. 그럼 우리는 거기 옆에 뭐라 나왔어?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값이 얘인 거야. 0부터 1이니까. 근데 쌤, 얘 물어봤잖아요. 우린 절반 면적이 얼마? 0.5. 그래서 0.5에서 0.3413을 빼서 답이 얼마? 0.1587. 저건 계산했다 칠게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막 그냥 막 짜맞추기 놀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정말로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건 없고 표준화로 잘 바꾸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들은 다 구해놨으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요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 자, 그럼 내가 이걸 표준화시키면 요 곡선의 이름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 불러. 굳이 안 적을게요. 알겠지? 표준화시켰을 때 곡선. 여러분들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잘 들어. 원래 정규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이고 m이 뭐냐, 표준 편차가 뭐냐에 따라 다 바뀌어. 그런데 너네가 표준화를 해주는 순간 이 z에 대한 녀석은 평균은 무조건 몇으로 귀결? 0으로 귀결. 표준 편차는 1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들이 다 얘로 통일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정보만 알면 우린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되세요? 자, 2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2번을 보시면 P 기본 문제 2번에 2번. 자, P 확률 변수 X가 몇 이상? 45 이상이래요. 아까 그 문제예요. 그러면 45라고 하면 45라고 하는 건 요런 데 정도 있을 거잖아. 45. 그럼 45 이상이라고 하면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빨리 우리는 요 45가 어디에 찍히는지 봐야 돼. 그럼 45를 여기다 넣어. 그럼 45 마이너스 60 나누기 1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니까 요런 데 찍히는 거야. 그거 이상이 하니까 이거야. 그런데 쌤, 저기 옆에 마이너스 1.5란 정보는 없잖아요. 맞긴 하지. 근데 누굴 봐야 돼? 1.5를 봐야지. 이유는 대칭이니까. 그러면 1.5에 대한 값이 0.433이니까 그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1.5부터 여기까지가 0.433이었겠지. 근데 더 먹었죠. 0.5 추가하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가 0.933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일이 요짓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이. 그럼 자, 제가 숙제는 안 낼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설명을 또 할 수는 없어. 제가 지금 어찌됐건 다 설명을 한 거라.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거 강의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아,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칭이구나. 근데 종류가 졸라 다양해서 이걸 표준화를 시켜서 하나로 통일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통일이 되는 이유까지 알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항상 0, 항상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형 일치하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는 항상 문제에 주어지는구나. 저 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 불러요. 문제 나와 있긴 하지만. 괜춘? 오케이. 복습 열심히 합시다. 숙제는요. 134쪽까지. 확률 밀도 함수까지. 정규 분포 전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고생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하세요.